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건본인들이 상처받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제 영상을 잘 안 보는데 지난 주말에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영상들에서 실제 사건들의 당사자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이혼하면서 그 사건본인들을 이혼한 후에도 양육하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해가 갑니다. 오늘은 제가 사건본인들의 상처와 관련해서 2탄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그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부모님이 모르시는 아이가 이혼한 후에도 전혀 이혼한 그 가정 같지 않고 우리 아이 정말 건강하게 밝게 잘 자랐어요. 저 정말 아이한테 열심히 노력해서 잘 길렀고요. 아이가 정말 밝게 자랐어요. 다른 애들하고 구분 가지 않게 구김살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본인들이 본인들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해서 아이들, 자신들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버린 부분에 대한 분노 표출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해맑고 밝고 예의 바르고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자라면 아빠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아빠랑 살면 엄마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아이가 착하다, 잘 자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영상을 찍는데요. 우선 어머님이자 상담을 하러 오셔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산분할과 그 다음에 면적규섭 변경과 관련해서 상담으로 오신 이제 젊은 아내분이 있었어요. 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아빠를 전혀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가 기특하고 잘 키웠다, 밝게 키웠다. 그 다음에 주위에서도 어머 애를 너무 잘 기르셨어요, 내가 너무 밝아요, 이런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만큼은 그 자신이 정말 잘 길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행사 같을 때 아빠하고 엄마가 같이 오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분명히 왜 우리 아빠는 안 올까? 우리 아빠는 어디 있을까? 나는 왜 아빠가 없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매일매일 보잖아요. 요즘 아빠들이 이제 등하원을 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다른 아이들한테 아빠가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엄마한테 한 번도 아빠 얘기를 안 할까요? 그것도 상처죠. 왜냐고요? 엄마한테 아빠 얘기를 하면 엄마가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려서 모른다고요? 아직 모를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세요. 100일 때 누워있는 아이들도요, 이렇게 흘러가는 공기로 합니다. 아, 뭔가 주변에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거. 더군다나 유치원에 가서 요즘 한글 배웠죠, 영어 배웠죠, 친구들하고 별거 다 하는데 그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쩜 아빠 얘기를 입 밖으로 한마디도 안 내보낼까요? 정상 비정상이라는 표현을 한다라기보다 아이가 아는 거죠. 아빠 얘기를 하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5살, 4살 요 나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이미 어른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를 안다라는 거죠. 빨리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 예의 바른 거고, 그죠? 생각이 깊은 거고, 좀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표현한다면 눈치를 보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 아내분이 펑펑 울면서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이렇게 펑펑 울면서 갔습니다.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해외로 입양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 그분들이 40대, 50대, 60대 돼서 부모도 모르는데 그냥 나를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라는 부모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오잖아요. 왜냐고요? 나의 밑바닥이 꺼진 것 같은 정체성의 혼란, 그 다음에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공허함, 이런 게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엄마 아빠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아는데도 그거를 볼 수 없는, 그 다음에 보고 싶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본인이 꾹꾹 담고 말을 안 할 때는 그 아이가 상처받고 있다는 걸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한테 아빠 보고 싶으면 얘기해, 언제든지 아빠가 보게 해줄게, 언제든지 엄마한테 보내줄게, 그럼 나 아빠 보러 갔다 올게, 엄마 보러 갔다 올게, 이게 더 건강한 거 아닐까요? 자연스럽고. 근데 그거를 모르시죠. 예의 바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통은 엄마나 아빠가 이혼을 하고 나서 보통 가정에서는 양육비만 받아갖고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정선에 이제 뛰어들어야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보통 보조양육자라 그래서 조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등하원 시키고 이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굉장히 공손하고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또 이때도 예의 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원래 이렇게 말 잘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나의 생사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알아요.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바쁘고 아빠는 일하러 나가고 바쁘고 나의 먹고 자고 씻고 그 다음에 이 아들과 함께 살면서 이 가정의 관리비를 누가 내고 이 집이 전기요금은 누가 내고 이런 흐름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이혼하고 나면. 역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눈치가 빤한 거죠.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면 순응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죠. 사실은 이혼하고 나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걸 제가 비난하고자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아이의 깊은 상처를 좀 부모가 이해해달라고 이 영상을 제가 찍는 겁니다. 제발 겉으로 보기에 자라 그럼 그 시간에 가서 자고 먹어라 그럼 흘리지도 않고 그 나이에 닿지 않게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자기가 깔끔히 흘리지도 않고 먹고 이런 상처 속에는 내가 엄마하고 아빠한테 자랐으면 땡깡도 부리고 이랬을 아이가 여기서 실제 누가 나를 먹여 살리고 실권자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이런 부분의 상처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했잖아요. 이혼하기 전에 그 배우자에 대한 원망, 증오 이거를 가지고 아이를 통해서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 안 한다고 하시죠? 아닙니다. 어떻게 복수하고 계세요?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하는 아이 너는 못 봐. 이렇게 복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는 부부야 이혼하면 남남이지만 핏줄이 당기는 이 아이는 어떡하냐고요. 왜 엄마 눈치 보느라고 아빠 눈치 보느라고 보고 싶다는 말조차 못하게 하고 보통 애들은 응석 부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른 애들이 버릇이 없다. 왜냐면 너무 우냐 이런 말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너무나 얌전하게 이분들의 말을 잘 들을까? 그 마음속에 상처가 없을까? 이런 걸 한 번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치유하려면 비양육자죠. 비양육자인 아빠나 엄마를 좀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처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그 상처를 딛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밝게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도 어른도 보면요 당당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아빠 보러 갈래? 엄마 보러 갈래? 당당하게 얘기하게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